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에게 이긴 나라가 시민권을 내어주는 일. 지금 세상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까지 로마군의 창을 겨누던 적장의 손자가 로마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원로원 의석에 앉았고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정복당한 사람이 정복자가 되는 나라. 로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왜 천년 제국의 밑거름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그 두 번째 장을 펼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복당한 자를 로마인으로 만든 포용의 기술입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번은 이 장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로마의 위대함을 정복의 속도나 넓이로만 재서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넌 지 7해 만에 인도의 강가의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징기즈칸과 그 후손들은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중국의 바다에서 이집트와 게르마니아의 문턱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폭풍처럼 왔다가 폭풍처럼 사라졌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권력이라는 단단한 건축물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지혜로 세워지고 지켜졌다고 말입니다. 그 지혜의 첫 번째가 바로 종교였습니다. 로마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수만큼 신도 많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신들의 싸움이 사람의 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신전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번은 그 비밀을 단 한 문장으로 꿰뚫었습니다. 로마 세계에 퍼져 있던 갖가지 신앙을 백성은 모두 똑같이 참되다고 여겼고 철학자는 모두 똑같이 거짓이라 여겼으며 관리는 모두 똑같이 쓸모있다고 여겼다. 이 유명한 문장 속에 로마의 평화가 들어 있습니다. 백성은 남의 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고마운 일이 생기면, 꿈자리가 사나우면, 먼 길을 떠나게 되면, 모셔둘 신을 하나 더 늘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티베르 강의 신에게 비는 로마인이 나일 강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이집트인을 비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속으로는 신화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조상의 제사를 정성껏 지켰고 신전에 나가 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종교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끈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어느 신앙이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관용은 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도 롬에는 세상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람이 오면 신도 함께 왔습니다. 물론 마찰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앙은 여러 차례 금지당했습니다. 원로원의 명령으로 신전이 헐리고 신도들이 로마와 이탈리아에서 추방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난 사람들은 돌아왔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전은 전보다 더 화려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시스와 세라피스는 로마의 신들 사이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공화국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도 로마는 소아시아의 키벨레 여신과 의술의 신 아이스클라피우스를 정식 사절까지 보내 모셔왔습니다. 심지어 적의 도시를 포위할 때면 그 도시의 수호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로마로 오시면 지금보다 더 융숭하게 모시겠습니다. 신마저 포섭하는 나라였던 셈입니다. 기번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로마는 점차 온 백성의 공동 신전이 되었고
인류의 모든 신에게 로마 시민의 자격이 주어졌다. 신들에게까지 시민권을 준 나라가 사람에게 주지 못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번은 그리스의 두 도시를 거울로 세웁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두 도시는 옛 시민의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며 바깥 사람에게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기번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 좁은 정책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운을 가로막았고 몰락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테네가 가장 번영하던 시절에도 시민 수는 약 3만 명에서 2만 1천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로마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혈통의 자부심을 버리는 대신 야망을 택했습니다. 노예든 이방인이든 적이든 쓸만한 사람이라면 로마인으로 삼는 편이 지혜롭고도 명예롭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왕이 처음 인구를 조사했을 때 8만 3천 명에 불과하던 시민이 훗날 동맹시 전쟁 직전에는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만 46만 3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시민은 5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동맹 도시들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했을 때 원로원은 처음에는 전쟁을 택했습니다. 삼듐과 루카니아 사람들은 그 저항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탈리아 도시들은 차례차례 공화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알프스 기슭에서 반도의 남쪽 끝까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이 로마에 무엇을 안겨주었는지 보십시오.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만토바 사람이었습니다. 호라티우스는 자신이 아플리아 사람인지 루카니아 사람인지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로마의 승리를 장엄하게 기록한 역사가는 파도바에서 나왔습니다. 강직하기로 이름난 카토 집안은 투스쿨룸 출신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아르피눔은 마리우스와 키케로라는 두 인물을 한꺼번에 배출했습니다. 기번은 말합니다. 로마라는 이름을 성벽 안옛 가문에만 가두었더라면 그 불멸의 이름은 가장 고귀한 보석들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문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은 정복하는 곳마다 그곳에 산다. 얼마나 많은 로마인이 속주로 퍼져나갔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왕 미트리다테스가 로마에 반기를 들었을 때 단 하루 만에 학살당한 로마인이 약 8만 명이었습니다. 아시아 한 지역에만 그만큼의 로마인이 나가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황제시대가 되자 퇴역 군인들이 젊음을 바친 속주 땅에 가족과 함께 눌러앉았습니다. 제국 곳곳의 기름진 땅에는 로마의 식민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스페인의 25개, 브리타니아의 9개가 들어섰습니다. 오늘날의 런던과 링컨, 체스터, 글로스터, 바스가 바로 그 도시들의 후손입니다. 식민도시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웃이 된 로마인을 보며 로마라는 이름을 우러르게 되었고 언젠가 자신도 그 명예를 나눠 갖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좀처럼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군단에서 복무한 사람, 공직을 맡은 사람, 재능을 보인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시민이 되면 결혼과 유언과 상속에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고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기번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으로 전합니다. 알레시아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포위했던 갈리아인들의 손자들이 군단을 지휘하고 속주를 다스리고 로마 원로원에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로마와 싸우다 진 사람들의 손자가 로마의 장군과 총독과 원로원 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야망은 나라를 흔드는 대신
나라의 안정과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페인 태생의 트라야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기버는 그를 두고 명문 스키피오 가문조차 같은 나라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을 황제라고 썼습니다. 속주민의 아들이 로마 제국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칼로 세계를 이긴 로마가 거꾸로 정복당한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은 오래된 명언을 하나 인용합니다. 승리한 로마는 그리스의 예술에 도리어 정복당했다. 호메로스와 그리스의 문인들은 로마인들이 앞다투어 배우고 흉내내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정작 그리스인들은 콧대가 높았습니다. 자기네 말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로마의 시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의 글에는 베르길리우스나 호라티우스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며 그리스어를 금지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는 두 언어가 함께 사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어는 학문의 언어로, 라틴어는 법과 행정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만 나라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라는 원칙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라틴어를 못하는 어느 그리스 명사의 시민권을 박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라틴어가 놀라운 속도로 뿌리내렸습니다. 아프리카와 스페인, 갈리아, 브리타니아, 판노니아까지 베르길리우스와 키케로의 언어가 퍼져나갔습니다. 옛 켈트 말은 상골과 시골 농부들 사이에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언어와 함께 마음도 로마인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한 곳에서만 세네카와 루카누스, 마르티알리스, 퀸틸리아누스 같은 문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대로 옛말에만 갇혀 지낸 시리아와 이집트의 토착민들은 제국의 흐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로마 원로원에 처음 들어가기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무너지고도 2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문을 연 만큼 올라갔고 문을 닫은 만큼 뒤처졌습니다. 로마의 천년은 결국 이 이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든 사람이든 흥하고 기우는 갈림길은 결국 문을 여느냐 닫느냐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던 아테네는 점점 오그라들다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습니다. 어제의 적에게까지 문을 연 로마는 천년을 갔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문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낯선 것은 밀어내고 싶고 익숙한 사람하고만 지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를 자라게 한 것은 언제나 낯선 만남이었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와 집안이 넓어졌고 서먹하던 이웃이 어느새 오랜 벗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과 화해하던 날, 마음의 영토가 가장 크게 넓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이 결국 오래가고 품이 넓은 쪽이 결국 이깁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오늘은 정복한 민족의 신도, 사람도, 말까지도 품 안에 받아들여 천년 제국의 기틀을 놓은 로마의 포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포용 위에 꼽힌 로마의 황금시대로 갑니다. 제국 곳곳으로 뻗어나간 도로와 화려한 도시들, 안토니누스 시대의 눈부신 번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